안녕하세요. 투병몽입니다. 다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지금 4차 항암을 앞두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즘에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입원이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가량 늦춰지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병이 커지거나 몸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제가 지금 항암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뇌종양으로 개두술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. 지금 현재는 뇌에 남아있는 작은 종양들과 그리고 지금 폐에 있는 조금 큰 종양을 항암제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데요. 제가 사실 이 암 진단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게 폐가 아니고 뇌였어요. 뇌종양의 전조 증상?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처음 목 디스크처럼 이제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고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요.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목이 되게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가졌던 직업이 기자거든요.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목 디스크 증상인 줄 알고 한 일주일 정도를 목 디스크 베개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모니터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받침대를 산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 혼자서 나름대로의 이제 처방을 했었거든요. 또 제가 아프다고 병원에 바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호전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병원을 이제 가게 됐었죠.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가서 좀 이런 목에 증상들이 있다, 목 디스크인 것 같다 하니까 병원 의사분도 그때 바로 이제 목 디스크 약을 처방해 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약 먹으면 낫겠지 했었는데 그 다음날인가 되니까 거의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더라고요.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었고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줬었는데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했었어요. 근데 일요일이라 또 병원을 갈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다가 다음날 병원을 가서 조금 증상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. 어지럽다고. 병원 가는 길에 이제 또 토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곧바로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조금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MRI를 찍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MRI 결과를 보시더니 뇌 손해 쪽에 조금 큰 혹이 있다고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었어요. 이제 그 길로 큰 병원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인가 이제 병원에서 좀 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서 보게 되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뇌 MRI를 이제 보여주시더니 이거는 종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큰 문제는 뇌종양이 원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뭐냐고 물어보니까 폐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암이 폐 말고 또 다른 데에도 여러 군데에 전이가 돼 있으면 그 병원에서는 이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제 충격이 너무 커지면서 눈물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이제 혼미했었거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
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, 그럼 저 죽는 거예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,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내랑 복도에 이제 어느 한 곳으로 가가지고 막 같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. 근데 부모님이 제 말씀을 다 들으시더니 부모님께서도 조금 충격이 크셨을 텐데 저를 이제 진정시키시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고,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시던데, 조금 뇌 수술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원을 받아준다고 하셨었어요. 그러면서 뇌 수술이 이제 며칠 뒤로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그때 기억이 조금 비교적 또렷하게 나는 편인데, 그때 이제 수술을 담당하시게 된 교수님께서 응급실에 있는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함께 이제 화면을 보러 가자고 하시더니, 뇌에 이제 큰 종양이 손해 쪽에 하나 있고 또 이제 작은 종양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마 나이프를 해야 된다고 하셨었고, 개두술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그 개두술이라는 말에 무서워서 제가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되게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당장 하지 않으면은 조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후로 입원을 하면서 상태가 조금 급진적으로 많이 나빠져서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엄청 이제 뜨문뜨문 있을 정도인데, 제가 조금 중증 환자실에 있다가 그 뇌에 이제 그 물이 막 가득 찬다고 그래요. 그 물이 가득 차면은 뇌가 이제 보통은 되게 쪼글쪼글 하면서 그 주름이 보이잖아요. 근데 그 물이 가득 차면 그 주름이 안 보일 정도가 되면 이제 그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, 저한테 이제 그런 상황이 찾아와가지고 그 머리에 이제 관을 꽂아서 물을 빼는 거를 시행을 했었어요. 근데 처음에 꽂았던 관은 물이 아니라 이제 피가 쏟아 나왔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관을 꽂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물이 막 솟구쳤다고 하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께서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수술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셨어요. 새벽 일찍 수술을 시작하면서 수술 시간도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. 저는 또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던 게, 이제 수술 끝나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게 됐었거든요.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해도 뭐 길게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후에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던데, 저는 거기서 일주일 가량을 이제 머무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고, 제가 이제 거기 정신없이 이제 누워있기만 했을 때 났던 기억은,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제가 유추하는 건데 그냥 7번 자리인가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2번 자리 새로 환자분 오셨습니다. 뭐 5번 자리 새로 환자분 오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는데, 제 기억에 저는 이제 7번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이 없는 거예요. 새로 환자가 오셨다는 일이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구나, 이런 거를 알 수 있었고, 또 기억하자면은 그 자다가 깨면은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은 햇빛이 있고, 또 잠들었다가 다시 깨면은 햇빛이 없고 어둡고, 뭐 이랬던 거를 통해서 낮과 밤을 이제 구분하고
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, 또 이제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와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상한 상상? 이런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계속 이제 침대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도 하고,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간호사분들을 조금 곤란하게 했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그 수술 전에 이제 좀 위험하면은 손을 묶을 수도 있다 이런 동의서를 받는데, 저는 거기에 사인을 했었고, 그 머리에 이제 관 있던 거를 제가 자꾸 이게 선망 증상으로 손을 들어서 만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 의료진 분들께서 제 손을 침대에 묶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묶은 상태로도 막 흔들고 그러긴 했었는데, 여기 막 손이 나중에 다 시퍼렇게 막 멍들기도 했었거든요. 또 중환자실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숨쉬기를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 강제로 입을 벌려서 관을 넣고 그 기도를 삽입한다고 하셨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얘가 숨을 이제 잘 못 쉬면 이쪽에 이제 목에 뚫어가지고 또 그 기도를 확보하는 관을 삽입해야 된다고 하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 있는 쪽 벽에 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제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. 제가 뇌종양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두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좀 이런 일들을 스스로 겪다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. 뇌종양 수술을 하면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었고, 또 그 후에는 지금 이제 폐 치료를 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혼자서 죽음이라는 뭘까? 내가 혹시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건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, 조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죽고 싶지 않다, 오래 살고 싶다, 이런 생각만 반복을 하면서 그냥 안 죽으면 안 되나? 뭐 이런 막연한 바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. 그 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평소에도 그랬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. 그 우울증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을까.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,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왔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. 저는 이 명언 같은 것들을 인생에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고, 그 명언들이 모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, 이렇게 죽음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명언은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오늘은 4월 16일, 그러니까 7년 전 그토록 살고 싶었을 300여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다가 하늘에 별이 된 그런 날로부터 이제 7년이 지나는 날이에요.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도 봤었고, 누군가는 이제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저로서는 이 사건이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 보게 된
이제 계기의 그런 사건으로서, 그리고 지금은 암을 이제 진단받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, 또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깊게 더 들여다보게 되면서 세월호 아이들이 또 한편으로는 많이 생각나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7주기를 맞아서 그 세월호 7주기와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.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뭐 혹은 재밌는 영상이나 유익한 영상이나 제 일상 영상을 또 새롭게 찍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